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길건우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생 설계 잘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하실 전문가들이 이동엽, 윤정훈, 김정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꺼머니 좋네요. 네, 가장 먼저 이동엽 전문가님,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보험 상품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고 있는 이동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알겠습니다. 한번 궁금한 거 제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윤정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신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제가 먼저 걱정하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윤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것도 좀 대신 걱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든든한 내일을 설계하는 보험 전문가 김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그 옷 색깔을 보고 걱정을 했는데 첫인사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할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를 보니까 운전자 보험이네요. 전문가님이 운전자 보험 준비하신 이유 따로 있습니까? 네. 운전은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와 법적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은 필수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의 특징을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형사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자동차 보험은 나를 민사적으로 보호해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보험의 어떤 점이 다른지, 왜 필요한 건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조금 이제 자세히 알려주셔야 되는 게 앞에서 뭐 민사적, 형사적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세분하게, 쉽게. 네.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좀 얘기해 드리면 될 것 네네네.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네, 이 내역들에 대해서 보자면요.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그리고 보상 및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가입 사항을 보시면요. 의무 가입이고요. 자동차 보험은 매년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가입 시에는요. 최대 9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요.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정 기간에 따라 재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동차 보험은요. 책임 보장에 대한 부분이 바로 민사적인 책임 보장, 대인과 대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 보장,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인 사항을 보면은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 보상 기록에 따라서 할인,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요, 보험료, 할인, 할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 무면허 사고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드리자면은 자동차 보험은 사고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요. 사고 일부가 보상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기연금금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자동차 보험은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요, 때에 따라서 있는 상품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많이 해주시기는 했는데 제 주변에는 아직도 사실은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더라도 내용을 잘 몰라서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2025년도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총 차량 등록 수가 약 2,600만 대 정도로 차량이 2명 중에 1명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5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신 5명 중에 1명만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80% 중에 80%의 분들은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보호를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니까 기존의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있고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7, 80% 정도는요. 운전자 보험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왜 가입하는지 그리고 정작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주위에서 가입하라고 하다 보니까 가입하시고 나선 어느 상황에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몰라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운전자 보험은 그래도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운전자 보험 무조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무조건 필요한 이유가 네. 뭐냐면요. 운전자 보험이란 거에 대해서 좀 알면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에 의한 형사비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필수가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는요. 운전자 보험이 선택 가입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지는 자동차 보험은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의 차량,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을 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요. 보장 대상이 다르다는 건데요. 운전자 보험은 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등 운전자가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이를 보장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입혔거나 타인과 나의 차량 파손 등을 보상을 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은요, 운전자 개인의 안전과 경제적 손해를 보험하는 보험이고요. 자동차 보험은 차량과 차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특징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징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드리고요. 네. 우선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동차 보험은 나를 민사적 책임에서 보호를 하는 보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재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또한 우리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의무 보험이죠. 그리고 갱신일이 지났을 때는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갱신 일자가 지나지 않도록 매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신체와 차량의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사고가 나서 보험을 처리할 경우 할증이 되고 무사고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반대로 할인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사건화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특징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신 분이 차량 소유자분의 20%밖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수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첫 번째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는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만 보상을 합니다. 형사적 책임 비용, 즉 합의금, 벌금, 운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운전자 보험은 이러한 형사적 책임 비용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와도 합의할 때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네. 앞에서 이제 12대 중과실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도 12대 중과실을 발생하게 되면 요것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대 중과실이 뭔지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12대 중과실은요. 12가지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사고를 말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과속, 앞지르기 위반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자님께 하나 좀 질문 네. 드려보고 싶은 게 혹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을 채울 때 운전하다가 네네네. 어디로 가시죠? 주소. 그쵸? 들어가죠? 주유소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면 보통 주유소는 어디 안에 있을까요? 도로 바깥에? 도로 바깥에. 인도. 맞습니다. 가까운데. 인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를 무조건 지나쳐야 된다. 맞습니다. 거기서 사고 나도 중과실인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도를 지나가다가 사람을 쳤을 경우도 같이 중과실에 합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보도 침범.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12대 중과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네네네네.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실제 상황,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겪는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좀 이해하시기 편하시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12대 중과실이 어찌됐건 먼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 어찌됐건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12대 중과실에서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민식이법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네. 제가 한번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2020년도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나라에 내야 되는 벌금만 3천만 원이고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2020년도 이후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보험이 됐던 이유가 바로 민식이법이 같이 엮여 있었던 저 부분입니다. 때부터 관심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거는 조금 알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운전자 보험에 사실은 특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형사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특약들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운전자 보험에 꼭 필요한 특약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사고 시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으로 나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시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 대물과 대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고 시에 벌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운전자 보험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12대 중과실이 굉장히 우리랑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조금 가까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한 가지 팁이나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운전자 보험이 전에는 그냥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상에서 많이 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그 중과실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대비해 줄 수 있는 보험은 운전자 보험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고요. 또한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 많은 약관 내용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체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운전자 보험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보험일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보니까 안보험 준비를 하셨네요. 네네. 가장 관심이 많은 안보험 준비하셨는데 뭐 선정한 이유 따로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안보험에 네. 대해서 궁금하실 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어떤 치료가 좋은지 이거를 오늘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암보험과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1위가 암일 겁니다. 암이 왜 무서운지 암의 한자를 보면요. 입구자가 3개 달려있고 밑에 매선자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나쁜 음식을 산처럼 먹는다고 해서 암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 입구자 세 개를 가지고 각각 돈, 체력, 고통의 구멍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구멍으로 산처럼 빠져나간다고 해석해서 그만큼 돈, 체력, 고통의 소모가 엄청나다는 뜻이죠. 아무리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암 하나만큼은 제대로 준비하는 게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지 혹시 MC님은 알고 계실까요? 뭐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는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3명 중에 1명이다 뭐 이런 거는 아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무서워하는 것보다 무작정 무서워하는 것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진짜 백전백승. 제대로 알고 대비만 한다면 그만큼 잘 준비가 되고요.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수명 83세까지 생존을 할 암 걸릴 확률은 38%였으며 남자는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0명 중 4명이 암에 걸린다는 거니까 생각보다 암 발생률이 큽니다. 저는 퍼라 그래갖고 뭔 소린지 했어요. 퍼센트. 아, 네네네. 네, 정말 많이 걸리네요. 막 40%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암 환자 수로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감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아마 전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우리나라 암 환자 등록 수치입니다. 2021년도 한 해에만 암 환자 전체 발생 수가 남자와 여자 통틀어서 27만 7,500명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느껴지시나요? 아니, 많은 거는 같은데 뭐 다른 얘기를 더 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죠? 이 정도의 환자 수가 어마어마한 숫자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예를 한번 들어서 비교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숫자로 네. 많은지 적은지 전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치를 토대로 제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비교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국의 택시 대수가 몇 대나 등록되어 있는지 택시조합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화면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택시 차량 대수가 23만 7천 대입니다. 비교하자면 전국 택시 차량 대수보다 암 환자 등록 환자 수가 무려 3만 명 이상 더 많다는 겁니다. MC님께서는 혹시 하루 동안 길에서 택시를 몇 대 정도 보실까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운전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200대는 보지 않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길에서 보는 건 너무 흔한데요. 그렇게 흔히 보이는 택시보다도 암 환자 수가 더 많다니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다만 암 환자분들은 되게 병원이나 뭐 요양병원, 뭐 체력적인 문제로 밖을 잘 못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많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암은 이제 정말 흔한 질병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암을 발병률과 순위를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음주와 흡연을 좀 멀리하고 육류와 채소를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운동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좋은 생각,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미리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남자랑 여자랑 그 발생하는 암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던데
요거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 암 발생률은 당연히 다른데요. 우선 남자부터 말씀드리자면 폐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발병으로 높았고요. 폐암은 예전에는 담배와 흡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미세먼지와 황사, 뭐 직화 유래에 나오는 조리 연기로 인한 폐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위암과 간암 어떤 것부터 영향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유황과 간암이 어떤 것 때문에 네.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네네. 질문 아닌 것처럼 하셔가지고 뭐 맵고 짜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정말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네, 매운 볶음 라면도 뭐 세계적인 인기적이고, 매운 불닭볶음면. 네, 그렇죠. 불닭볶음면이죠. 네. 그리고 떡볶이도 말할 필요 없이 항상 인기 순위입니다. 이렇게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데다가 국물 있는 뭐 얼큰한 음식 같이 함께 먹으니까 뭐 당연히 식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위암과 간암 발병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 보니까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네, 뭐 이제 담배도 태우고 맵고 짠 거 먹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어때요? 여성의 발병률은 남자와 크게 좀 다릅니다. 살펴보시면 이제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뭐 폐암, 위암 순이었는데요.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여성분들에게 정말 흔히 보이고 발병률이 높은 암이라서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놀라운 건 의외로 남성과 여성 모두 대장암이 3위라는 겁니다.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진 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당연히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육류 중심 식습관과 야식이 널리 퍼지고 이제는 음식이 없어서 뭐 굶어서 뭐 죽는 사람이 아니라 소화가 제대로 되기 전에 또 다른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 계속 음식물을 몸속에 남아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네, 걸린다. 맞습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요즘에는 근데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 암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네, 맞습니다. 네, 요거 수치화해서 한번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암이 분명히 네. 무서운 질병인 게 맞는데요. 암을 없앨 수 있는 암 치료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 덕에 암 환자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보통 병원에서 암 발병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5년이 지날 때의 경과를 보면 암 완치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암 환자의 5년 생존율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의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72.1%로 10명 중 7명이 7명이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5년의 생존이 가능하고요. 남자의 생존율은 66.1%인에 반해 여성의 생존율은 78.2%로 여성의 생존율이 남자보다 무려 12%가 높습니다. 12%가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남자 여자가 다 높은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올라간 이유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의료기술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보험과 의료기술 발전 덕분인데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암보험을 지급받으면 100% 치료비를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프면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만 했죠. 거기다가 이제 당시 의료기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 거의 사망한다고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홀수년, 짝수년으로 국민들에게 암 검진을 무료로 해주고 건강검진을 이제 발달 조기 암 진단율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암에 걸려도 사망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오래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고가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암 치료 제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술은 좋아졌는데 그만큼 많이 비싸졌다. 그럼 이 비싸진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암 치료비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암 치료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암 치료를 당연히 받잖아요. 수술은 이제 항암 치료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최근에 의료기술 발달로 환자의 상태에 부위와 다양한 치료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요. 뭐 공격할 세포만 치료해서 표적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도 있고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가며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호르몬 치료,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당연히 중입자 치료도 있고요. 로봇을 이용한 수술 방법인 다빈치 로봇 수술 등 정말 다양하고 효과적인 암 치료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과 완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중입자 치료.
이게 항상 이 꿈의 치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에 네. 정말 꿈의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중입자 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중입자 치료란 탄소 등의 원자핵을 이용해서 암에 발병한 해당 부위에 안전하게 정밀 타격해서 다른 부위에 영향을 전혀 없게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암 치료 중에 당연히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해당 부위에 벗어나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장기들을 피하지 않고 고통 없이 거의 완치율이 가장 높은 치료입니다. 중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입원과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죠. 다만 이제 1회 받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암에 따라서 최대 1년 치료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치료 기간이 다 병별로 다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이게 대기 기간도 길고 그 치료 비용도 엄청 비싸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아직 이제 뭐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같이 일부 암에만 적용 운영하고 있고 차차 이제 모든 암으로 확대 중이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첫 치료 받을 때 무려 2년이나 걸릴 만큼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7천만 원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이거를 어찌됐건 이제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앞에서 저희가 암 주요 치료비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잠깐 전문가님이 했었거든요. 네네. 이 암 주요 치료비라는 보험, 특약 이런 게 어떤 건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주요 치료비는 202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보험사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암과 관련된 직접적인 처치 또는 치료했으며 내가 사용한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매년 작은 치료로 다 하게 되면 적게는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많게는 2천만 원씩 지급되며 앞서 말씀드린 중입자 치료를 받아도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보험입니다.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자라고 하면 매년 2천만 원씩 뭐 적게는 5년, 최대는 10년 동안 지급한다. 그러면 이제 적게는 1억에서 2억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역시 네. 보장이 좋으면 비쌀까 봐 걱정이시죠? 저도 이 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보장이 좋은데 보험료가 비쌀까 봐였는데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건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가입 조건, 선택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암진단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비교해도 적정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 부분이 크지 않고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뭐 새로운 걸 이제 치료를 받으려면 이걸 보험으로 준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사실 이제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암 진단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제법 많으실 테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정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암은 치료할 때 큰 비용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암을 준비할 때는 정말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지금 집에 있는 증권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확인해 보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주요 치료비가 있냐 없냐 찾아보시면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긴장하셔가지고 설명을 조금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문가님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해당 보험의 수익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가 보니까 보장 분석이네요. 네, 네, 보장 분석. 이 주제를 딱 선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실비보험을 포함한 기본적인 보험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보장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사회자님은 본인 보험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 혹시 사회자가 밑에 있나요?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밑을 보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네. 저도 뭐 가입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뭐 정확하게 뭐 세세하게 뭐 여기에서 보장이 된다라는 건 사실 잘 모르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내 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기는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인데요. 아프고 나서 청구할 게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 거죠. 막상 아프고 나서 보험을 확인해 보니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이미 늦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 즉 아프기 전에 반드시 보험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간혹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들 중 아픈 사람이 생겨서 그때서야 내 보험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으로 아픈 사람이 본인이라면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엉망으로 가입된 보험을 탓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프면은 못 받는다. 그리고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못 받는다.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잘 가입했는지 못 가입했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개 포인트를 저희가 조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첫 번째 포인트 뭐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갱신형 보험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인하자.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본인의 보험료가 일정 기간 지나서 변동이 된다면 갱신형 보험, 변동되지 않는다면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비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통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납입을 하고 80세든 100세든 정해진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해진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갱신형 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갱신형 보험 중 예를 들어 20년 납입이고 총 만기가 100세까지인 경우 20년만 내는 것이 아니라 20년마다 갱신이 되어 금액이 오른 보험료를 100세까지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장을 받는 전 기간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상태로 내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년 갱신형 보험을 30세에 가입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30세부터 33세까지의 위험료를 산정해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아플 확률이 높아지겠죠. 3년 갱신형이다 보니 3년마다 위험료를 재산정하는데 보험료가 100세까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렴하더라도 발병률이 높아지는 5, 60대가 되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갱신되어 인상될 수 있다.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비싸지만 그 초기 보험료가 가입 시 결정된 후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렴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히 초기 보험료만 비교해서 갱신형 보험과 같이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납부 기간까지 고려해서 총 내는 금액을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갱신형이라고 해도 네. 의외로 많이 안 오르고 되려 유리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보험료가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표를 보시면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비갱신형은 내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30세에 23,520원으로 시작하면 같은 금액으로 납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입하고 납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엔 돈을 더 내지 않아도 80세 만기까지 보험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비해 갱신형은 30세 때 아주 저렴한 1,710원으로 시작하지만 36세 때는 3,840원, 50세 때는 13,440원, 80세 만기 때에는 65,160원으로 비갱신형 보험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딱 보니까 50세 때까지는 갱신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넘어가니까 훌쩍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내 거 보험이 잘 돼 있는지를 보시려면 처음에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인해라. 네. 갱신형은 길게 본다라고 하면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네. 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알겠고요. 두 번째로 다음은 또 어떤 걸 체크를 해볼까요? 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3대 질환 진단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순서로 나오는데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높은 게 암입니다. 아, 높네요. 네, 실제 남녀를 불문하고 암 발병률이 30%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본인 부담으로 암을 치료하실 게 아니라면 암보험이 꼭 있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보험이라고 전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암보험 안에서도 내용을 잘 따져서 가입해야 하는데 일반암에서 보장하지 않는 소외감과 유사암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대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암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암에 대해서 전부 보장을 받으려면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등 약관에 따라 모든 암에 대해 보장이 되는 특약들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요 소외감, 유사암, 일반암이 골고루 돼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아까 압도적으로 높은 게 암이었는데 그 밑에 보면 심장질환이랑 뇌혈관 질환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인데요. 자료에서 보는 거와 같이 보장 범위가 적은 뇌출혈과 급성 신경경색 진단비가 아닌 뇌출혈, 뇌졸중, 그리고 경미한 뇌질환까지 전부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입돼 있으셔야 합니다. 뇌혈관에 대해서 100%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인 협심증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가입이 돼 있어야 협심증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요새는 부정맥, 심부전 등 모든 심장질환을 포함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금 뇌혈관이랑 심혈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진단비까지는 다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앞에서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인해라. 그다음에 진단비인데 범위 넓은 거, 그다음에 골고루 돼 있는지 확인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수술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3대 질환 진단을 많이 받고 치료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시지만 이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질병과 상해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특히 요즘 실손보험은 과거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아지고 자기부담금이 커지는 등 여러 단점이 생겼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온전히 실손보험만으로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수술로 인한 지출이 크게 발생했을 때 질병 상해 수술비 특약을 별도로 준비해 두셨다면 실손 한계를 보완하며 든든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비 보장 또한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수술비란 단어가 포함된 특약은 굉장히 많은데요. 특정 질병만을 보장해주는 수술비, 예를 들면 충수염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오대장기 이식 수술비 등과 같은 특약 이름을 흔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한 질병만을 보장해주는 특약이 아닌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비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얘기하시는 게 보장 범위 넓은 거를 가입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술비 종류가 방금 전문가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수술비도 있고 뭐 방금 전에 충수염, 그다음에 각막 이식, 오대장기 뭐 이것도 있지만 뭐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몇 대 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도 있고 몇 종 수술비도 있어서 네. 사실 조금 헷갈리거든요. 네, 네, 수술비별로도 조금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료를 보시면 질병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 질병 수술비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우선 대부분 아실 수 있는 질병 상해 수술비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질병과 상해로 인해 받은 수술에 대해서 보장되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입니다. 하지만 보상 확률이 높고 범위가 넓은 대신 보상 금액이 적다는 게 단점입니다. 질병 상해 수술비는 모든 게 포함되기는 하지만 보상 금액이 너무 적을 수 있다. 네. 라는 거. 그러면 종수술비는 어떻습니까?
종수술비는 네. 1호종, 1출종, 1팔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수술의 종류, 위험 등급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숫자가 낮은 1종은 가장 낮은 위험의 수술, 가장 흔하게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위험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호종 수술비에서 5종 수술비의 경우엔 머리를 열어서 수술한 개두술이나 복부를 열어서 하는 개복술 등을 했을 때 지급하는 수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님들께서 숫자가 더 높기 때문에 8종 수술비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숫자가 높다고 해서 좋은 특약이 아니라 각각 특징이 다릅니다. 1호종 수술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수술 방법이 관열인지 비관열인지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1.7종과 1.8종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수술을 구분하진 않지만 이 특약의 가장 큰 단점은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또 헷갈리네요. 뭐 숫자가 뭐 1호종, 1.7종, 1.8종 있는데 이 안에서 더 중요한 거는 관열인지 비관열인지 요것도 확인해라라는 것들 조금 얘기를 해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몇 대 수술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습니까? 네. N대 질병 수술비는 각 회사별로 111대, 119대, 145대 등 회사별로 각각 다르게 있는데요. N개의 질병에 대한 수술을 보장한다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회사별로 N대의 범위와 고액 보장의 항목을 꼭 비교를 해 보셔야 하는데요. 가령 A보험사는 췌장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최대 금액으로 지급하는데 B보험사는 같은 수술을 했을 때 A보험사 대비 2분의 1밖에 지급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겉으로 숫자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숫자보다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범위와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N대 질병 수술비는 수술 종류에 따라 지급하는 종 수술비와는 달리 해당 질병에 대한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술 위험도가 높아 고액 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술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종수술비와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세 분이 다 전문가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각각의 전문가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수술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질병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N대 수술비 그냥 크게 세 가지로만 봤을 때 각각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게 난 제일 좋다. 이유는 뭐다. 이런 거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술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좀. 네, 이 세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전문가님은 이동엽 전문가님 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세 가지 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네, 하나밖에 어, 못해. 정말 하나밖에 네.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가성비 있게는 네. N대 수술비로 가겠습니다. 왜요? 엔대 수술비는 딱 어찌됐건 그래도 이제 거기에 적혀 있는 것만 주는 거잖아요. 맞긴 합니다. 네. 질병 수술비는 어떤 뭘 질병을 해도 주는 수술하든 다 받을 수가 네. 있긴 한데 아무래도 질병 수술비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네. 방금 전에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결국에는 1종에서 5종 수술비를 했을 때 받았을 때가 가장 좋긴 한데 네. 사실 이 금액을 받긴 한 게 수술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N대 질병 수술비를 골랐습니다. 네. 이동엽 전문가님은 엔대 수술비가 좋다. 네. 그러면 윤정훈 전문가님은 어떠십니까? 셋 중에 하나밖에 못 골라요. 그럼 저는 질병 수술비 하겠습니다. 왜요? 방금 전에 범위는 넓으나 금액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적지만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뭘 해도 받는다. 그렇죠. 적은 금액이지만 이제 평생 쉽게 받을 수 있고 네. 매회 지급이다 보니까 저는 질병 수술비를 선택했고요. 자주 받는 게 좋다. 그렇죠. 자주 받는 게 차라리 낫죠. 이제 세 번째 어떤 걸 선택하실지 또 궁금합니다. 저도 질병 수술비를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네. 거의 보통 제 고객님들 보면은 네네. 용종을 많이 떼세요. 용종. 네.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수술비랑 질병 종수술비에서 네네. 이종 수술비에서 나오는데 네네. 이미 윤정은 전문가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저는 종수술비를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걸 종합을 해보면 셋 다 필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적게 받지만 무조건 주는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종 수술비. 가성비가 좋은 N대 수술비. 각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고려해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이 이 수술비에 대해서 네. 아니면 또 앞에서 저희가 갱신형 보험 또는 진단비들 확인해라
그리고 마지막 수술비 확인해라 이런 얘기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보장 분석을 그래도 꼭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네. 이렇게 저희가 설명해드려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평생 유지해야 하는 인생에서 집을 사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무턱대고 권유하는 대로 가입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꼼꼼하게 기존 가입한 보험과 비교 분석하고 그럼 전문가에게 상담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꼭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니까 네, 시청자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들은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3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운전자 보험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희가 안보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보장 분석까지 얘기를 하면서 좀 오늘 그래도 알차게 준비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많은 거를 조금 알려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인생설계 원픽에서 여러 가지들을 해드린 내용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시기 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번 다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